네, 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궁합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궁합이라는 게 되게 종류가 많아요. 뭐 부족한 오행을 뭐 보충해 준다든지 아니면 결국 같은 말이죠. 뭐 부족한 십성을 뭐 채워준다든지 아니면 뭐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하는 게 더 올바르다. 뭐 이런 뭐 정답이 궁합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기존 명리학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방법들과 방법론이 있고 뭐 어떤 거에 더 두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쪽에다 두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 되게 많기 때문에 궁합이 딱 무슨 수학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완전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만나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굉장히 그 자체가 불완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궁합이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궁합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볼 게 그 상대방의 대운과 세운이다. 물론 본인의 대운과 세운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사람들의 궁합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주 원국을 보기 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 특히 이 대운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사주 원국을 분석을 하고 이제 그 기세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주 예시를 가져왔어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어제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어제랑 비슷하게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그리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일주론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주론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사실 궁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궁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 조상님 자리라고 하고 여기가 부모님 자리,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죠. 사회. 그리고 여기가 배우자 자리. 본인이면서 배우자죠. 여기가 이제 자녀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궁합을 볼 때도. 근데 이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궁합을 볼 때 그렇다고 일주만 떼가지고 뭐 옛날에 뭐 임신 일주랑 정사 일주랑 뭐 육합이라 뭐 사신 육합이니까 되게 좋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은 일주만 가지고 궁합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궁합뿐만 아니라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할 때는 사주 여덟 글자 전체와 변화하는 대운과 이제 세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해야지 무슨 사주 원국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든지 뭐 일주와 일간만 가지고 그 사주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사주를 해석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궁합을 볼 때도 전체적으로 대운과 세운의 흐름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사주 원국을 해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일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임자일 그리고 이분이 정해 정해월 그리고 을해년 그리고 이분이 이민시예요. 이민시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임술일주고요. 임술일 그리고 신사 월 을해 동갑입니다. 을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무신일 이 남자분이에요. 자, 이 사주를 보면요. 저희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원국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대운과 세운을 먼저 보는 거예요. 무조건. 둘이 만약에 궁합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분의 대운과 이 남자분의 대운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여자분의 경우에는 임묘진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나중에 사오미로 갑니다. 이것도 원래는 제가 순서대로 다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이쪽 패드가 좀 작은 관계로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임묘진 대운이고 이 사오미입니다. 이분은 남자기 때문에 거꾸로 가요. 임묘진이 아니라 이제 뭐 묘진인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어쨌든 그냥 지금 현재 어쨌든 이분도 임묘진이에요. 이제 진묘인 이렇게 거꾸로 가겠죠. 근데 지금 임묘진이에요. 이분은 근데 해자축으로 가요. 해자축 40대가. 자, 지금 이 두 분의 현재 대우는 똑같이 임묘진이에요. 임묘진.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로 이제 같이 헤쳐나갈 약간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이 봄인 거예요. 봄 똑같이. 인묘진 똑같죠.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운의 방향은 그 사주가 나아가야 되는 나침반과 똑같아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일해야 되는 곳, 위치해야 되는 곳, 그리고 인연을 만들어도 이런 봄의 환경, 인묘진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야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인묘진 안에서 이 사주 안에 있는 8글자가 이분과 이분 전부 다 각각 음양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고정적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글자마다. 자기의 계절에 맞게. 그럼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여자분 사주를 먼저 볼게요. 자, 이분은 해월생이에요, 해월생. 그죠? 그리고 이 남자분은 그냥 같이 볼게요. 남자분의 사주는 사월생이에요, 사월생. 벌써 계절이 다른 거예요. 이분은 일단 현실적으로 이 해월이라는 해자축이라는 겨울이라는 공간, 조용하고 사람이 없고 막 번화가가 아닌 곳, 그리고 이제 애기들보다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고 그런 지방과 시골 같은 환경이 조용한 환경이 이분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이분이 편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의 경우는 반대죠. 사오미잖아요. 사오미. 4월이잖아요. 한창 일해야 되고 막 뛰어놀아야 되고 사람이 많고 막 도시고 번화가고 젊은 사람들의 거리 이런 데에 있어야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본인은. 이렇게 벌써 월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 지지라는 거는 자기가 실제 위치하고 있는 자기가 실제 위치하고 있는 그런 환경, 시간과 공간이란 말이에요. 지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현실이죠, 현실. 지지라는 거는. 자, 근데 천간을 보시면은 지금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거 재성이죠. 그냥 정제인데 그냥 묶어서 재성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상관이죠, 상관. 자, 여기는 재성이고 이거 상관이에요. 천간이라는 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일 뿐이에요. 천간은. 그래서 천간은 수시로 바뀝니다. 저희가 여름이 오면은 반팔을 입고 겨울이 오면은 긴팔을 입고 이제 패딩을 입듯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자기의 시간과 아니 자기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보다 지지를 따라야 인생이 효율이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천간이라는 거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지지를 따라야 그 인생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꿈이 중요하죠. 목표가 중요하죠. 근데 그 꿈과 목표를 이루려면 어느 정도 재능도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지지 현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좀 말이 옆으로 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랑 상관이죠. 이건 비견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성이죠. 정인. 칸이 좁아가지고 그냥 이게 정인이고 이거 상관이고 이거 편관이잖아요. 벌써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이분은 살인상생하는 구조예요. 천간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이런 거예요. 살인상생.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식신생재. 완전 다른 거죠. 벌써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물론 사주를 그 사람의 질문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냥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살인상생. 근데 이분은 지금 식신생재죠.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거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일간이 생하는 거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가 능동적으로 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당신은 조직 생활이랑 직장 생활보다는 자기 일이나 프리랜서를 해야 좋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인 거죠. 근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사주 구조가 식재로 돼 있다고 조직 생활 못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단편적으로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식신생재 구조의 전형적인 사주 구조이고, 이분은 편인과 뭐 편관, 뭐 상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인소통하는 사주란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십시는
천간만 보는 거예요. 지지는 천간과 다른 곳입니다. 천간은 우주이고요. 지지는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천간과 지지는 엄연히 구별을 해야 돼요. 천간은 오행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비견, 겁재, 뭐 재성, 십신 이런 거를 다 천간만 하는 거고 이 지지는 형충파에만 보는 거예요. 사계절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그건 일주를 하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그건 또 제가 나중에 다시 일주론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벌써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는 구조가 다른 거예요. 사주 원국에서 벌써 여성분의 경우에는 식신생재 구조고 남성분의 경우에는 이제 관인소통, 물론 상관이 있지만 관인소통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둘 다. 근데 어쨌든 생각이 다르잖아요, 둘이. 근데 가는 운이 같은 거예요, 가는 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임묘진이라는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분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이 임묘진에선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 남성분부터 보면은 저의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임묘진에서는 간목과 신금이 가장 센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정인이 가장 세지죠. 그럼 이때 딱 정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임묘진에 당신은 정인격이다. 그러니까 정인을 써야 유리한 사람이다. 이 신금 정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더욱 직장 생활을 유지를 하고 뭐 인성이니까 뭐 뜻이 되게 많겠죠. 이분이 질문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인성을 가지고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뭐 결제권도 있고 도장 뭐 부동산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당신은 정인격이니까 이 신금을 잘 써라. 이 임묘진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리고 이 편관 같은 경우에는 임묘진에 힘이 있죠. 뭐 엄청나게 센 건 아니지만 다 어쨌든 힘이 있잖아요. 임묘진에 이 무토는 병화와 같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같이 올라가면서 사오미에서 정점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편인과 정인을 계속 써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임묘진이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그러니까 당신은 임묘진 때까지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직장 생활 유지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여성분의 경우, 임묘진에 이 을목을 잘 쓸 수가 없죠. 임묘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목과 신금이 제일 강하다고. 그러니까 이 상관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상관이 강한데 이 임묘진의 상관을 잘 못 쓰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상관보다는 이제 식신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간목을. 자, 상관과 식신의 차이. 상관은 응용력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메뉴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식신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한두 개만 전문적으로. 그게 전문성이 식신이고 상관은 응용력입니다. 여러 개를 막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식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임묘진에서는. 이 정화도 정제죠. 잘 못 씁니다. 편제를 써야 돼요. 편제. 그쵸? 그리고 이 임수도 비견. 비견보다는 이제 겁제. 겁제가 강해지는 거예요. 임묘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임묘진 대운에서 보면은 이분의 힘이 더 강해지고 이분의 지금 기세가 좋죠. 이 임묘진에서.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지금 결혼을 하셨는데 이 남자분의 바운더리로 이 여성분이 들어와야 유리한 거예요. 이 대운의 기세, 대운과 이 대운에 의한 이 사주 원국의 기세가 이 남자분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말년도 해자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해자축의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똑같이 임묘진을 가지만 지금 이 남성분의 경우에는 천간에 정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지금 격이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임묘진에. 위에 자기가 이제 비견이 있고 정제가 있고 상관이 있지만 이 임묘진에서는 이 세 글자를 활발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묘진에 식신과 편제 그리고 겁제를 써야 그러니까 활발하게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당신이 뭔가 생각이 있다면 편제와 이제 식신,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겠죠. 하나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 좀 낙서를 너무 많이 해서 다시 써드릴게요. 일주만.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임자일주였어요. 이 남자분의 경우에는 임술일주죠. 그러니까 둘 다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주만 봐도.
아까 여성분의 사주는 완전 힘이 세죠, 진짜. 근데 이 남성분도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술 있고 사 있고 막 이러면은 이 장난이 아닙니다, 둘 다. 근데 어쨌든 그 임자 일주가 있고 이제 임술 일주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 이 임수라는 계절은 저랑 이제 이 영상을 계속 보면서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임수는 어디서 강하죠? 해자축이라는 겨울에 강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 궁이잖아요, 여기가. 배우자 궁. 그죠? 배우자 궁.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의 경우 이 자수가 배우자 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월이라는 계절에서 강한 글자가 임수가 있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토가 있고요.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 자리에 자월이라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 정화, 기토, 임수, 일간을 만나면 유리한 거예요. 예,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를 무조건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수가 임자일주라고 해서 이게 겁재가 아닌 거예요. 이 천간과 지지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우주고 여긴 지구인데 어떻게 이게 겁재가 돼요? 이 임수 옆에 있는 개수가 겁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임수가 자월이라는 이 계절의 위치를 한 거예요. 계절. 근데 저랑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임수는 해자 축에서 특히 자수에서 힘이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 다시 한번 임수, 개수, 음양운동 보여드리면요. 임수는요, 오화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12운성으로 오화에서 태죠. 그 오화에서 신유술이라는 가을을 거쳐서, 그래서 신유술이 임수 입장에서는 생육되잖아요.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거를 지나서 자수로 오면은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왕인 거예요, 제왕. 그리고 요거를 지나서 다시 사화에서 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개수는 반대로 이거와 음양운동을 하니까 이 5의 반대에 있는 자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자의 반대에 있는 5화에서 엄청난 힘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해수에서 이 친구는 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임수와 개수는 항상 음양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궁합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계속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야 일주론을 할 때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성분의 경우 아까 임자일주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수라는 이 궁에 배우자 궁에 이 계절에 강한 사람이 오면 좋겠죠. 그럼 여기에 강한 이제 글자가 임수, 기토,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자일주의 상대방이 이 일간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좋죠? 아까 그분 임술일주였잖아요. 임일간이잖아요. 임일간이 여기 오면 힘이 좋죠. 괜찮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러면은 이 남성분의 경우에는 임술일주였잖아요. 이 신유술. 근데 제가 나중에 토에 관련돼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명리학에서 이 토가 정말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잘 지금 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토가 정말 애매한 게 이 신유술이잖아요. 이게 가을이에요, 보면. 근데 이 술은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러니까 임묘진 할 때 진토, 사오미 할 때 미토, 신유술 할 때 술토, 해자축 할 때 축토. 그 가운데 껴있는 토들은 다음의 계절로 이제 넘어가는 전환점의 역할을 하면서 이걸 이제 저희는 환절기라고 하죠, 환절기. 예. 그러니까 이 술토가 다음에 이제 겨울로 전환해주는 에너지의 전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자축으로. 그러니까 이 술토는 사실 이 유술해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주제는 제가 나중에 향후 더 하겠지만, 그러니까 유술해라는 가을의 기운도 있지만 늦가을에서 이제 초겨울로 가는 에너지에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괜찮죠. 임수가 애초에 신유술과 해자축에서 점점 강해지는 글자니까. 그쵸? 그러면 상대방도 아까 임자 일주인데 임일간이니까 여기 오면 힘이 있겠죠.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임묘진에서 아까 그 남성분의 사주의 기세가 조금 더 괜찮으니 그분 만약에 결혼을 할 거면 그분 쪽으로, 만약에 뭐 지역이 다르다 그러면은 그분 쪽의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그분의 이제 위주로 일단은 가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명리학 이 사주만 보고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주의 예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궁합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좀 추가적인 다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 좀 길어졌고 조금 뭔가 더 장황해진 느낌이라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고요. 예, 다음에 다시 궁합 관련해서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